네, 서울 강서병 출신의 한정혜입니다. 아까 화면으로 본 동영상으로 본 것은 2017년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인데요. 그러면 허가는 아마 박근혜 정부 때 받았을 겁니다. 지금 대개 태양광 시설 관련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을 일정 부분 했습니다만 대개는 허가가 이전 정부에서 끝이 나서 공사가 진행된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은 산지에 대한 태양광 허가에 대해서 오히려 강도 높게 관리와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행정안전부 국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우리 행안부의 주요 업무 중에 전자정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조정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오래된 미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전자정부 시기별 과제를 보면 이게 시작한 게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때 민원 24라고 하는 제도가 마련이 되었고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전자정부화, 디지털 정부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꾸 서고회를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료 요청을 하는데 창고를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전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정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디지털화가 안 됐다 이 얘기인가요? 예, 전자정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자결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모을 수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화해서 데이터화해야죠. 장치로 보관을 한다는 얘기인데 왜 자꾸 서고회를 들어가야지만이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지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다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중에서도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특히나 공공 데이터는 개방을 해서 민간이 활용 가치를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앱을 만든다든지 또는 안내를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거에 좀 공익적으로 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죠. 실제 오늘 업무보고 여러 쪽에도 장관님 발언에도 있으시고요. 개방 가능한 공공 데이터는 전면 개방 원칙하에 민간의 요구가 높은 자율주행, 금융, 환경, 재난 등 공공 데이터는 중점적으로 개방 관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 사이트를 들어가서 공공 데이터 포털을 좀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담당 국장도 뒤에 와 계신데요. 오픈 API를 빼고 파일 데이터로 지금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는 게 396개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개 보면 PDF 파일이라고 하는 건 대개 책자로 만들어지는 자료들이 사실 저 책자 안에도 수많은 데이터가 숨어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렇게는 안 돼 있고 그냥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CSV로 되어 있는 것은 이건 이제 파일 데이터로 쓸 수 있는 거다 싶어서 열어봤습니다. 몇 개를.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만들어낸 재난경험자 심리상담 관련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수정됐습니다. 10월 4일자로. 조회수가 690이나 되고요. 다운로드도 253이나 됩니다. 내용은 재난경험자용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지정 현황 및 전문가 등 관련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장관님. 이 정보가 과연 어디에 쓰일까요? 저는 다운로드를 252명이 받을 때 안에 내용이 이럴 거라고 상상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승강기 중대 고장 내역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조회수가 182에 다운로드 126번, 6번이나 했는데요. 그냥 건물명과 승강기 번호와 주소와 당연히 고장났기 때문에 다 예스죠. 그리고 고장 일자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어떤 회사가 만든 중량 얼마짜리에 뭐가 문제여서 고장이 났다라고 하는 데이터라도 있으면 어떤 기종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구나. 어떤 회사가 만들어낸 것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새롭게 승강기를 설치하려면. 근데 이 데이터는 도대체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가 낸 이건 API에 다른 우려지역 현황과 관련한 데이터가 따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그 데이터가 최근 게 2017인가 18년 정도 것만 들어가 있고요. 요 CSV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은 저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이 데이터가 도대체 뭘 하기 위한 데이터인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서울에
237개, 부산에 234개 쭉 이렇게 있는데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지하차도가 어디에 많은지 정도 참고가 될 것 예, 같은데. 뭐 그 정도인 거죠. 이게 정말로 쓸모가 그리고 뭔가 이걸 오픈해서 뭔가 새로운 이게 데이터 때문에라도 저장을 해놓으면 뭔가 새로운 뭐가 창출이 되는 데이터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라고 해서 이제 타 부처에서 낸 데이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해서 이렇게 그 행안부 사이트에 보면은 다양한 사례들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또 열어봤습니다. 여자 화장실 건 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청하신 URL을 넘겨주세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가 있는데 2013년에 이게 개발이 됐습니다만 더 이상 활용하지 않고 그 앱 개발자도 이걸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 모든 데이터나 그 홈페이지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가공 데이터를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기 사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실 작동이 안 되는 앱이나 뭐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정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전자결제를 하는 것이 주 전자정부나 또는 디지털정부, 지능형 정부의 혁신은 아니고요. 우리가 데이터화하고 자료화해서 그 자료를 공유를 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행정안전부가 중심을 좀 잡아주시고 지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인적 정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일단은 돼야 되지만이 활용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저장할 때부터 활용 가능한 뭐 PDF 파일 같은 것 말고 활용한 걸 가능한 걸로 저장을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많이 그 공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들어가 보지는 못해서 그러니까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한번 저도 보겠습니다.